저는 올해 70을 훌쩍 넘긴 여자입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마저 제 곁을 떠나 각자의 살림을 꾸리며 살다 보니 지금 이 집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한때는 늘 북적이고 시끌벅적했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발걸음 소리조차 사라져 버려 고요만이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환히 비추고 때때로 이웃 아주머니가 들러 짧은 인사를 나누거나 장을 보러 나가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 하루가 금세 흘러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어놓고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빨래를 개는 일은 여전히 제 일상입니다. 일할 때만큼은 외로움도 허전함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질 무렵 창문 밖으로 붉은 기운이 스르르 사라지고 집 안이 서서히 어둠에 잠기면 그때부터는 고요가 너무 크게 들려옵니다. 사람의 목소리 대신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 냉장고가 우웅거리며 내는 낮은 진동음, 간혹 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이 내는 삐걱임. 그런 사소한 소리들이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크게 귀에 와닿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녁상을 차려 대충 끼니를 때우고 거실 불을 켠 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의 대사가 허공에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다기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였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집에 작은 불빛과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적막이 덜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계가 10시를 가리키자 서서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순간 방 안이 칠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내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동안 집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임에도 어둠이 깔린 순간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려는 순간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사각 들려오는 발자국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대문 앞을 천천히 오가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착각일 거야. 그냥 바람에 낙엽이 굴러다니는 소리겠지. 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귀는 더 예민해져 작은 기척에도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한참 뒤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고요가 다시 찾아왔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귓가에는 방금 들었던 발자국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대문 앞에 서성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마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무 그늘만이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그 적막이 오히려 더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일까?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 공기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그저 평범했던 집이 밤이 되니 생경한 기척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그림자 속에서 흐릿하게 일렁이고 의자에 걸쳐둔 옷가지조차 누군가 앉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고독은 언제부턴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더 크게 숨을 쉬는 존재가 된 듯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새벽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잠결 속에서도 귓가에는 자꾸만 발소리 같은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불안이 가슴속에 뿌리내려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간신히 새벽이 밝아와 이웃집 마당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은 며칠 뒤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발자국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더 이상 제 귀를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발자국은 매일 밤 같은 시간쯤이면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다가도 해가 지고 집 안이 어둠에 잠기면 어김없이 그 기척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 자갈이 사각거리는 소리, 마당 끝 담벼락 쪽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지는 발자국. 처음에는 바람과 낙엽의 장난쯤으로 치부했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발소리는 천천히 걸어왔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몇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집을 기웃거리며 안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불을 켜고 마당으로 나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누군가 서성이고 있다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공포는 어둠 속 상상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낮에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도 버스를 타고 시장을 오가도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도 묘한 시선이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습니다. 발걸음이 조금만 빨라져도 심장은 2배로 뛰었고 괜한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누가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해볼까 했지만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괜히 나이 드니 헛것을 듣는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남에게 떠벌리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서만 불안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발자국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던 소리가 이번에는 마당 안으로 들어선 듯했습니다. 자갈이 더 크게 밟히는 소리, 그리고 창문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아도 그 울림은 가슴속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져 한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한참 뒤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두려움을 이기고 마당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문 앞 풀바닥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발자국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제 내린 가랑비에 흙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찍힌 자국은 뚜렷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환청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실제로 제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단속을 2~3번씩 확인했습니다. 대문은 물론 창문마다 자물쇠를 걸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아둔 의자조차 불 꺼진 밤에는 누군가 앉아있는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집의 삐걱거림조차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어둠은 짙어졌고 고요는 더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제 몸을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안이 정점에 다다른 순간 대문 앞에는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들려오던 발자국의 주인이 두고 간 분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창문 너머로 들리던 발자국이 유난히 가까웠던 탓에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웠습니다.
몸은 무겁고 눈꺼풀은 퉁퉁 부었지만 대문 앞이 괜스레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동시에 시선이 바닥에 꽂혔습니다. 대문 앞 흙바닥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며칠째 들려오던 발자국이 남긴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봉투는 마치 일부러 보라고 두고 간 듯 대문 안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밤새 내린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종이 표면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스친 듯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발신자 표시도 없는 봉투. 그저 하얗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낯선 의도만이 스며든 듯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만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과 확인해야 한다는 갈망이 동시에 저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습기에 눅눅했고 차가운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남편은 제 어깨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그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은 제가 가진 앨범 속에는 없던 사진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구도, 낯선 배경, 분명 누군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웃는 제 얼굴은 분명 제 것이었고 남편의 눈빛도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떨리며 힘이 빠져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다음은 쪽지였습니다.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걸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은 제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니, 그건 단순히 사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남편을 잃은 제 삶을 비유하는 것일까?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사진과 쪽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날들,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울던 새벽, 그리고 시간이 약이라며 애써 묻어둔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쪽지 한 줄에 의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누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왜 이제 와서 내 집 앞에 두고 간 걸까? 그것이 선의인지 악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저를 위협하려는 의도라면 왜 굳이 남편과 제 사진을 이용한 것일까?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TV를 켜도 대사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봉투와 쪽지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혹시 또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까? 또 다른 봉투가 놓이지는 않을까?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 커튼 너머로 그림자가 스치는 듯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사람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가슴 속에서는 쿵쾅거림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올 즈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움 속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봉투의 주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봉투를 발견한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 어디에도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것을 낯선 손길이 전해주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위로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을 파고들어 흔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그 봉투와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눈길이 갈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진 구석에 희미하게 찍힌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옆, 저 멀리 서 있던 또 다른 청년. 처음엔 흐릿해서 몰랐지만 곱씹어 볼수록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젊은 시절을 함께 어울리던 친구, 대학 동창이자 이웃마을 청년. 그는 결혼 이후로는 자연스레 왕래가 끊겼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조차 희미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사진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봉투가 대문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은 없었고 종이에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오래 망설인 흔적처럼 삐뚤빼뚤한 부분도 보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영석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형님의 친구였습니다. 손끝이 순간 떨렸습니다. 예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러 번 찾아오려 했으나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미안함만 커져 결국 발걸음을 돌려버린 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자 마음속에 오래 간직해둔 사진을 꺼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을 저 혼자만 간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너무 늦었지만 전하고 싶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형님은 늘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웃음도. 저는 편지를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느닷없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를 괴롭히던 발자국 소리,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룩진 밤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모든 흔적은 사실 아기가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남긴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저는 제 추억을 혼자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을 거라 믿었고, 그래서 더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전히 그때의 웃음을, 그때의 공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옆에 제 얼굴은 젊고 생기 있었습니다. 세월은 제 몸에 주름을 남겼지만 사진 속 웃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과 제 기억이 이어져 있다는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은 액자를 꺼내 사진을 끼웠습니다. 벽에 걸자 오랫동안 비어있던 한 자리가 채워진 듯했습니다. 불안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밤마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떨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미안함과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불을 끄고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귀를 곤두세우고 뒤척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나날이 무색하게 이번에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몸이 이불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호흡을 고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에 걸어둔 액자였습니다. 전날 밤 편지를 읽고 끼워둔 그 사진. 남편의 웃음이 여전히 거실을 환히 비추는 듯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젊은 제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잠시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나 혼자만이 아니었네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안도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과 편지는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을 기억하는 또 다른 이가 있었고 그 인연이 세월을 넘어 다시 제 삶을 두드린 것입니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스며들었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오히려 상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바람은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맑은 새벽의 냄새처럼 다가왔습니다. 마당 나무 잎사귀에는 이슬이 맺혀 반짝였고 담 너머로는 하늘이 조금씩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앞 봉투가 놓여 있던 자리는 이제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고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가 제게 불안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오래된 인연을 다시 이어주었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자 이웃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신문을 주워 들고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이웃 아주머니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 때문에 문조차 열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대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 커져만 가던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 그림자를 걷어내준 것은 결국 기억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해준 누군가의 마음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소중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끓여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장에서 사온 채소를 손질하는 일, 지나가는 이웃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것만 세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신 여전히 제 곁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라 집 안을 환하게 비추자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이제 두려움의 기척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기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떠난 이도, 남아있는 이도 결국 기억 속에서 이어져 있다. 그 다짐과 함께 오랜만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맞이한 아침은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저의 지루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